네, 취재원과 조용한 대화 그 6번째 순서는 얼마 전 은퇴를 선언한 이상화 선수 이야기입니다.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부터 보실 내용은 저희가 지난 17일에 촬영을 한 내용입니다. 제가 좀 개인적인 이야기도 좀 잠시 드리면 스포츠 기자를 할 때 그러니까 2010년 밴쿠버 올림픽 때부터 이상화 선수를 취재를 했었고 좀 더 오랜 시간 알고 지내서 이 취조 지금 저희가 하는 세트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좀 편한 분위기에서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고요. 또 일부분이 이미 8시 뉴스를 통해서 나갔습니다. 취재원과 조용한 대화 이상화 선수 편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얼음 위에서 가장 빨랐던 선수로 그 기록을 역사에 남긴 채 은퇴를 선언한 세계 빙상의 전설 이상화 선수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은퇴를 했으니까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그래도 선수라고 불러야 되나요? 그냥 네, 상화 선수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네. 네. 오늘까지는 선수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은퇴한 게 좀 실감이 나세요? 사실 내가 은퇴 준비하기 전에는 실감이 나진 않았어요. 네. 근데 어제 제가 은퇴 기자회견을 함으로써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어제 오늘 잠을 못 잤어요. 오늘 새벽까지도. 네. 근데 좀 은퇴 선언하고 좀 우울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얼굴은 좋아 보이네요. 사실 많이 우울하긴 한데 네. 그래도 제가 이제 마감을 했으니 이제 받아들여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서 최대한 밝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자회견 할 때는 네. 스케이트 선수로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문장 읽은 뒤에 네. 한참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네, 먼저 착석 전에 옆에서 모두 예상하셨듯이 제가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스케이트 선수로서의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자 해서입니다. 그때 지금 어떤 생각이 들어서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안 울려고 했어요. 왜냐면 매번 올림픽을 다 울었고 마지막은 진짜 멋지게 장식하자 했는데 그 글을 읽어내리는 순간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만. 좀 감정이 많이 교차했을 것 같은데. 많은 감정들이 교차를 했고 그리고 많은 생각들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울컥하는 마음에 눈물이 났습니다. 사실 원래는 이제 지난 2월에 이제 평창 올림픽 작년에 끝나고 은퇴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그 이후에 조금 선수 생활에 대한 고민, 미련, 아쉬움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좀 특별히 이번에 은퇴를 결심한 계기가 있을까요? 사실 많았어요. 왜냐하면 평창 올림픽 끝나고 저는 한 2년 정도는 더 하려고 운동을 했었고 그래서 일단은 예전에 올림픽을 끝나고 계속 운동을 해왔던 것처럼 올해는 한번 쉬고 재활로 병행을 하면서 다음 시즌을 준비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본인 기량은 본인이 알잖아요. 본인 몸 상태도 본인이 잘 알고 그래서 해봤자 더 이상 제가 최정상의 몸을 찾을 수 없을 것 같다는 걸 느껴서 은퇴를 결심하게 되었어요. 그 몸이 지금 안 좋은데 왼쪽 무릎이 제일 안 네, 좋은가요? 왼쪽 무릎과 하지정맥이 아직도 아프더라고요. 그 마음이 가장 간절했을 때가 지난 평창 때가 아닐까 싶은데 네, 그때 맞아요. 정말 좀 준비할 때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많이 힘들었고 하필 왜 올림픽 시즌에 이렇게 부상이 찾아왔을까? 만약에 2019년에 올림픽이 열린다면 나한테도 기회가 더 있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아쉬움이 많았죠. 특히 그러면서도 사실 그 대회 전까지만 해도 이상화 선수가 이번에 괜찮을까라는 사람들이 많이 우려가 있었는데 막상 또 뛸 때는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또 전성기처럼 뛰고 했는데 그 마지막 코너 돌 때 아쉬움은 지금도 다시 그 경기를 보면 좀 있지 않아요? 출발합니다. 코스에 이상화가 달려나갑니다. 이상화의 올림픽 마지막 레이스입니다. 아니 좋아요. 역동적으로 발을 모으면서 빠르게 오아리 선수도 줄어듭니다. 100m 10초 들어옵니다. 지금 여기서 잘 빠져나와야 돼요. 이상화 마지막 코너 4번 코너 나왔습니다. 마지막까지. 안전합니다. 끝까지. 오아리사를 뒤로 보냈습니다. 끝까지. 대한민국의 이상화 마지막 끝까지. 다 왔습니다. 다 왔습니다. 30
37초 33의 기록으로 2위에 오르는 대한민국의 이상화입니다. 자, 이상원 선수 마지막 3, 4코너에서 나오면서 사실 조금은 거기서부터 체력이 좀 떨어지는 현상을 보였어요. 네. 마음이 찡하고 걱정해 주시고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그거는 제가 은퇴를 하고 나서도 혹은 나이가 먹고 나서도 뭐 이제는 보게 되겠죠. 네. 그렇지만 아쉬움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매번 시합마다 실수를 한 적이 없는데 그것도 큰 경기에서 제가 실수를 해서 이렇게 기록이 점차 줄게 되면서 속도를 잃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참 저의 인생의 아쉬움의 숙제로 남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겉으로 보면 이제 모르고 이상화 선수 항상 이제 링크에서 잘 뛰니까 모르는데 무릎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아프다 그래야 되나? 얼마나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사실 걷지도 못해요. 그래서 약물 치료도 했었고 그리고 운동만으로도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저희는 무릎을 구부려야지 하는 그렇죠. 스포츠인데 그게 안 될 정도여서 다른 운동으로 병행을 했었는데 참 너무 부어서 무릎이 구부러지질 않았었어요. 아예. 네. 그래서 왜 하필 정말 올림픽 시즌 때 이게 찾아와서 날 힘들게 하지? 나는 이제 올림픽에 대한 운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심지어 운동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에 포기하지 않고 원래 여름에 운동이 만들어져야 겨울에 성적을 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 또한 저한테 제가 이겨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하고 진짜 이겨냈어요. 계속 치료받고 대신 운동하고 운동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기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되는 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수술을 사실 택할 수도 있는데 수술이 네. 아니라 계속 재활을 한 이유가 있을까? 사실 수술을 하면 제 기량을 찾기가 어려워지잖아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기가. 네. 여러 스케이터들을 보면 수술을 정말 잘 타던 선수들도 수술을 했다가 오면 제 기량을 찾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싶진 않아서 그냥 재활로만 병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다른 운동선수들도 하는 이야기가 이 재활이 참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이상화 선수도 어떻게 보면 최정상의 시기에 있다가 갑자기 본인의 몸이 예전 같지 않아지면서 그냥 재활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네. 어떠셨어요? 운동은 운동대로 해야 되고 저는 또 재활을 해야 무릎이 버텨주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의 운동을 하려다 보니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릎을 굽히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굽히려고 하면 통증이 너무 심해서 정말 주저앉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참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어떡해요. 제가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힘듦을 무릅쓰고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힘든 과정을 계속 견뎌내면서 이어왔던 이제 17년 동안의 선수 생활을 사실 스스로 마침표를 찍는다는 게 참 쉽지 네. 않았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쭉 좀 돌아보면 정말 그래도 이때가 나한테 가장 좋았다, 좀 가장 기억에 남는다 하는 순간이 좀 있을까요? 저는 2013년, 2014년 시즌 그 세계 소치. 신기록 세웠을 네. 때. 자, 이상화 출발했습니다. 자, 심차게 잘 출발했고 나갔는데요. 자, 많이 앞서갑니다. 들어갑니다. 이상화 36초 5째 세계 신기록을 36초 35. 또 한 번 세계 신기록 경신입니다. 대한민국의 이상화입니다. 그 시즌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왜냐하면 어제도 제가 인터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운동선수들은 올림픽 전에 있는 세계선수권이나 뭐 이런 세계 신기록을 따게 된다면 정작 올림픽 시합에서 메달을 못 따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것 또한 걱정을 했었죠. 그래서 참 힘들게 준비를 했는데 사실 그리고 2연패라는 그런 것도 했죠. 있었고 그래서 힘들었지만 그래도 저한테는 완벽한 시즌이었어요. 반대로 좀 아쉬웠던 가장 은퇴하면서 네. 이때가 참 나한테 아쉽다 하는 점. 평창이죠. 평창 네. 역시.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듯이 그거는 제가 만약에 지도자가 돼서도 아쉬움이 참 많이 남는 경기일 것 같아요. 특히 저도 이제 요즘에 40대가 되면서 네. 눈이 좀 침침하고 가끔 네. 몸이 좀 힘들고 그렇거든요. 근데 선수 생활하면 더 그걸 자기가 느꼈을 거 아니에요. 준비를 하면서도 아 내가 정말 똑같이 해도 예전 같지 않다. 그런데 또 동시에 또 이걸 준비해야 한다. 이런 마음이 좀 더 힘들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근데 저는 제 몸이 뭐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은 전혀 받진 않았어요. 단지 부상이라는 게 있긴 있었지만 저 말고도 모든 운동 선수들한테는 부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핑계 대고 싶진 아. 않았고 그냥 제 몸 상태는 최상이었어요. 다만 평창이랑은 맞지 않는 거였겠죠. 네. 네. 제가 반성을 하겠습니다. 네. 4차례 올림픽을 나와서 이제 메달을 3개를 땄어요. 네. 아시아 선수 최초로 이제 3연속 메달을 딴 건데 메달 중에서는 이제 금메달 2개랑 은메달 하나인데 가장 기억에 남는 메달은 어떤 건가요? 의미 있는 메달. 저는 소치요. 소치. 네. 물론 밴쿠버도 제 첫 올림픽 그렇죠. 금메달이긴 하지만 소치도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2연패라는 타이틀이 있었고 부담이 크죠. 그리고 모두가 제 경기를 주목했었고 그 당시에는 또 제 경기 전에 남자 500m 선수들이 경기를 하고 제 경기를 하는 거라서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자 선수 경기를 본 적이 없어요. 떨릴까 봐. 미리 느끼고 싶진 않았던 거죠. 원래 링크 나갈 때 별로 안 떨잖아요. 안 떠는 척 해요. 안 떠는 척해요. 실제로 많이 떠시나요? 많이 떨죠. 그렇지만 막상 준비할 때는 굉장히 많이 떨려요. 저도 막 어떻게 돼야지 이렇게 절제가 안 될 때도 있고 그렇지만 저 막상 스타트 라인 쓰면 그 떨림이 가라앉더라고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이제 밴쿠버 올림픽 때 제가 네. 이제 취재 기자를 하면서 이상화 선수를 처음 이제 밴쿠버에서 만났는데 전 그때 참 인상 깊었던 게 다른 선수들과 달리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큰 이제 금메달 후보로 기대해야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정말 세계 최고의 선수가 붙어서 금메달을 따고 그러면서도 정말 위축되지 않고 당당한 모습. 당시 이제 21살, 네. 2살 때였는데 네. 그런 성격. 왜냐면 다른 선수들은 이제 만나면 좀 내성적이라든지 좀 이렇게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네. 이상화 선수는 굉장히 당당하면서도 그 앞에 좀 거리낌 없이 좀 했던 게 저는 그런 어떤 성격이 본인의 운동에도 좀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그러니까 성격과 저의 몸 상태가 일치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시합에 뭐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 못했다고 해서 위축되는 게 아니라 좀 더 나아가려고 제 자신감과 자존감을 키운다면 성적도 거기에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당당한 척을 하려고 했고 그리고 주변에 기대를 더 심어주고 싶었어요. 이런 사람이 있다 이렇게. 그렇게 이제 겉으로 정말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안으로는 굉장히 스스로를 좀 혹독하게 네. 훈련하고 다그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하루 일과가 어땠었나요? 항상 이제 훈련을 할 때. 월수금이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하루 4탕이라고 해야 되죠. 4탕. 그러니까 새벽, 오전, 오후, 야간 이렇게 운동을 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주어진 시간에 그 운동량을 맞춰야지만 운동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이 제일 힘들었어요. 화목토는 안 하나요? 하긴 하는데 대신 운동량이 월수금에 비해서 줄죠. 그래서 뭐 기사를 보니까 뭐 알람을 7개씩 맞춰놨다는데 네, 그게 매번 훈련을 하기 위한 알람이죠. 왜냐하면 훈련만 할 수 없고 저희가 점심을 먹고 낮잠도 자야 하니까 그런 시간까지 포함이 되어 있던 거죠. 그럼 그 알람이 이상화 선수 전화에는 몇 년 동안 맞춰져 있던 거예요? 2010년부터 왜냐면 그때는 2010년 전에는 그냥 알람 하나로만 생활을 했는데 더 운동량이 많아지는 거죠. 왜냐면 금메달을 따고서 여기서 그칠 수는 없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운동량을 많이 늘리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 낮잠 자는 시간과 운동 나가는 시간이 포함이 되었던 거죠. 그럼 하루에 다 합치면 운동 시간은 몇 시간을 하는 거죠? 거의 10시간은 했죠. 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빼고는 다 그냥 운동이었어요. 운동만. 밥 먹고 운동 뭐 이렇게. 특히 이제 겨울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저희는 이제 겨울에 뛰는 모습을 보지만 네. 선수들한테 더 힘든 계절은 사실 여름이잖아요. 네. 요즘 같은 시기. 네. 이때는 더 운동을 더 많이 하지 않았나요? 더 많이 하죠. 왜냐면 여름에 운동을 많이 해야 그게 쌓여서 겨울의 성적으로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 말도 안 되는 운동도 많이 했어요. 뭐 사이클에 타이어를 달아서 그거를 1시간 동안 돌린다든지 뭐 이런 예전에 요즘에도요? 요즘엔 안 하는데 예전에 선배님들이 했던 운동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네. 했어요. 지옥 훈련이라고 해서 네. 뭐 이렇게 타이어 끌고 이런 거 실제로 다 네, 거의 해병대 훈련이었어요. 네. 그런 어떤 훈련 자세랑 마음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최고의 자리에 올랐지 않을까 싶은데 그 자리를 사실 오르는 것보다 유지하는 게 더 힘들잖아요. 네. 그 압박감이 상당했을 것 같아요. 많이 심했죠. 그렇지만 그것도 관심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렇게 지켜봐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나름
제가 못하면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 의식을 많이 했었어요. 첫 번째 올림픽 금메달을 따고 나서는. 밴쿠버 따고 나서. 네, 그때는 큰 경험이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런 경험이 쌓여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 부담과 압박은 잘 해결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럼 그 압박을 느낄 때 그럼 어떻게 그걸 풀어요? 계속 그냥 훈련을 통해서 이걸 이겨낸다 이런 생각뿐이었나? 훈련만으로도 한계가 있잖아요. 하루 운동량이 뭐 100이다 이러면 100을 딱 채웠으면 그 이상은 못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다음 날도 훈련이 있기 때문에 일주일 훈련을 다 채워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자신감이 저한테는 원천이었던 것 같아요. 난 이만큼 했으니 어쨌든 결과는 좋을 거다. 이렇게. 스스로를 믿었군요. 네. 그럼 스스로를 좀 돌아봤을 때 내가 어쨌든 10년 가까이 세계 최고의 자리를 있을 수 있게 해준 좀 원동력이라고 할까요? 본인의 자기가 날 여기까지 만들어준 힘? 이런 건 좀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저의 한계를 시험해보고 싶었어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나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이걸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람들이 생각은 하지만 그걸 막상 나도 나의 한계가 궁금하긴 하더라도 그걸 확인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확인을 했어요. 세계 신기록을 연달아 깨면서 모든 사람들이 제 경기를 집중하기 시작하셨어요. 오늘도 세계 신기록 깨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 경기가 참 인기가 많더라고요. 제 마지막 주 경기가. 그래서 그때 참 뿌듯했어요. 네. 어떻게 보면 그런 부담을 좀 즐겼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어떤 압박도 물론 힘들긴 하지만 그만큼 사람들이 나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난 이 사람들에게 나의 모습과 나의 실력을 보여주겠다. 많이 즐긴 것 같아요. 남의 시선을. 왜냐하면 그때는 정말 얼음판에 발만 대면 나갈 정도로 너무 잘 나갔었고 몸도 좋았었기 때문에 네. 아픈 것조차 신경 쓰이지 않았었어요. 원래 운동할 때는 아프진 않거든요. 근데 그때는 다 나은 것처럼 아프진 않았어요. 대신 운동이 그 시합이 끝나고 나서 제가 감기 몸살로 쓰러졌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시합을 기권하긴 했었는데 그때가 최고 저의 한계를 시험해 본 날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자신감과 또 실력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본인의 한계를 시험하고 또 본인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이거는 제가 이상화 선수 처음 보면서도 느낀 거지만 저보다 한 10살 어린 친구지만 사실 이런 마음과 자세를 갖고 있다는 게 참 쉽지가 않은데 제 스스로도 많이 반성을 했고요. 네. 아마 꼭 운동선수가 아니라도 이 어떻게 모든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한번 꼭 귀담아 들어야 할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데 사실 그런 어려움들을 가장 또 옆에서 지켜본 분들이 이제 가족분들, 또 어머니, 아버지 또 오빠신데 이 결정 내릴 때까지 또 가족들하고 좀 상의를 했었나요? 선뜻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면 저희 아빠는 이 아쉬움을 달래서 2022년 베이징 올림픽까지 가자 이렇게 농담으로 말씀하셨지만 그 말에 진심이 섞여 있는 것 같았고 그리고 엄마도 뭐 이쯤 되면 그만하자라고 했는데 제가 올림픽을 끝나고 2년 더 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내심 기대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막상 은퇴를 한다고 하니 정말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은퇴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못 나눴어요. 그 말을. 왜냐하면 저도 전데 저희 부모님들은 더 속상해하고 아쉬워하실 그렇겠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차분하게 저의 은퇴식 날을 기다려 주셨고 그리고 심지어 은퇴식 때 초대를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또 이렇게 글을 읽다가도 우는데 엄마 아빠 얼굴 보면 더 울 것 같아서 오시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기자회견 끝나고는 뭘 하세요? 그냥 수고했다고 하시고 그래도 끝까지 같이 못해줘서 미안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러고 뭐 이제 주변에 같이 뛰었던 선수나 선후배들한테도 좀 축하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많은 좀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 뭐 좀 많이 좀 받았나요? 어제 많이 받았어요. 그렇지만 축하라고는 말은 못 하겠지만 뭐 그동안 고생했고 너로 인해서 뭐 이런 종목이 있었고 뭐 이렇게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아마 더 이상 막내딸이 스케이트를 신지 않는 모습은 아쉬울 수도 있지만 아버지 어머니 입장에선 그리고 더 이상 힘든 운동은 안 해도 되고 안 아파도 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좀 마음이 놓이실 것 같은데 좀 많이 후련해졌죠. 왜냐하면 그전에는 정말
아픔을 무릅쓰고 시합을 꼭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모님도 많이 걱정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다 내려놓음으로써 다시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2019년 5월 16일부로 이제 뭐 군인이 전역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선수가 아닌 일반인이라고 하면 웃기지만 선수가 이제 더 이상 아니잖아요. 네. 뭘 하고 싶으세요, 당장? 저는 다 내려놓고 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시간에 짜여져서 그 운동을 해야 됐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도 불안해요. 지금 3시만 되면 운동을 나가야 될 것 같고. 3시에 원래 운동하는 시간인가요? 네. 그래서 뭐 러닝을 해야 될 것만 같고 이런 게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잖아요. 네. 어제부로. 그래서 그냥 다 내려놓고 여유를 갖고 싶어요. 어제도 얘기한 것 중에 좀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말을 했어요.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사실 특별해지고 싶어 하는데 이상화 선수는 평범하게 살고 싶다라고 했는데 이상화 선수가 말하는 평범한 삶은 어떤 건가요? 정말 여유롭게 강아지들과 산책을 하면서 이렇게 벤치에 앉아서 쉬는 그런 걸 저는 캐나다에서 운동하면서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걸 해보고 싶어요. 이제는. 근데 거기서는 운동에 대한 걱정이 많았었겠죠. 아, 내일은 어떻게 기록이 안 나면 어떡하지 이런.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걱정이 없으니까 그냥 앉아서 이렇게 날씨 좋은 날 느끼는 이런. 네. 근데 이상화 선수 워낙 유명해져서 알아보는 사람이 많아서 편하게 쉬지는 못할 것 같은데. 아, 그쵸. 네. 그래서 빙판을 떠나서도 워낙 뭐 재능이 많으시니까 뭐 연예계에 아니라든지 아니면 또 이쪽 저희 뭐 방송계든지 이쪽에서 여기저기서 이상화 선수를 좀 오라고 하는 데가 많을 것 같아요. 본인은 어떠세요, 생각은? 저는 이것도 이거지만 저는 우리 빙상계를 위해서 일을 해보고 싶어요. 왜냐면 사실 저랑 태범이 뭐 예전 선배님들이 없어짐으로 인해 약간 비인기 종목으로 네, 하락하고 있어요. 스피드 스케이팅이. 네. 그래서 그거를 다시 올리기 위해서 여기에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일을 좀 뭐 대략적으로 생각한 거 있어요? 그냥 예전에는 정말 후배 양성을 위한 이런 것도 하고 싶었고 그리고 또 빙상계의 발전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해봤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잡힌 게 없어서 차차 생각해 봐야겠죠? 지도자를 하면 또 좀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지도자에 대한 생각은 어때요? 제가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걸 생각을 해본 적이 아예 없어요. 왜냐면 저는 가르침을 받고 제가 스스로 해왔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잘 가르칠 수 있을까, 뭐 성적을 잘 낼 수 있을까, 그건 또 다른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는 차차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이상화 선수를 롤 모델로 생각해서 훈련을 하고 있고 또 꿈꾸고 있을 많은 이제 유망주 또 어린 선수들 있고 후배들도 있을 텐데 그 친구들한테 좀 해줄 말이 있을까요? 어렸을 때 저도 운동을 하면서 안 되는 게 참 많았어요. 막 힘들면 포기하고 싶었고 그렇지만 하나를 포기하면 다 놓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끈을 놓지 않고 본인의 한계를 시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어 한 개를 했는데 뭐 다리가 너무 아파요. 2번을 함으로써 그게 쌓이면 본인께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를 함으로써 꾸준히 노력을 했었으면 좋겠어요. 그 주변에 이제 같이 이제 운동했던 선수들 중에 뭐 이제 잘된 선수도 있지만 중간에 좀 뭐 다른 길로 빠지거나 아니면 또 계속 하더라도 성적이 잘 안 나는 선수들을 보면서 좀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느꼈었나요? 네. 제 친구의 동생이 스케이트를 시작을 했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시작을 했다 그랬어요. 그럼 늦게 시작한 편인데 그냥 한번 스케이트를 했는데 그 이후로 알이 배겼다고 해서 그만둔 친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몇 번 타고요? 한 번? 한두 번? 한두 번 타고? 그러니까 힘든 게 싫은 거죠. 몸에 이제 무리가 가는 게 싫고 고통을 받는 게 너무 싫은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만두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걸 감수하고 성장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솔직히 쉽게 포기하는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중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포기하더라고요. 이게 안 되면 아닌가 보다. 다른 걸 해볼까? 뭐 이렇게. 근데 그게 제가 지금 이제 들으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꼭 반드시 운동뿐만이 아니라 요즘 사실 저희가 뭐 이런 얘기하면 흔히 뭐 좀 뭐 꼰대라는 얘기를 또 하지만 결국 젊은 친구들이 입장에서 좀 해보다가 이게 나한테 안 맞는 일인가?
라고 좌절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 또 다른 길을 쉽게 찾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본인이 직접 이제 운동을 해보고 이상화 선수는 그걸 통해서 벽을 뛰어넘어 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럴 말 그대로 벽에 부딪힐 때는 좀 어떻게 하면 그걸 다시 한번 내 걸로 만들 수 있다. 그럼 본인만의 좀 노하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얻어지는 거는 사실 공짜는 없는 것 같아요. 본인이 노력해야지만 그게 본인 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안 되는 걸 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높은 박스를 넘으려면 저도 한 번에 넘긴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근데 그걸 여러 번 연습하다 보면 그걸 넘을 수 있게 되거든요. 전 그렇게 연습을 했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그거를 뛰어넘어설 수 있는 단계가 되니까 그러니까 쉽게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꾸준히 열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동안 이제 저희 많은 국민들이 이상화 선수한테 선물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그만큼 많은 이제 응원을 해드렸는데 국민분들한테도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지금껏 많은 응원을 받으면서 이렇게 성적으로 보답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걸 잊지 않고 다른 분야에서도 열심히 할 수 있게 많은 관심과 응원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많은 국민들한테 얘기를 해주셨는데 특정한 국민한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특별한 사람이라든지. 그러니까 저를 지금까지 키워주신 네. 여러 선생님들과 그리고 같이 함께 해준 우리 팀 동료들한테 정말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고 네. 그리고 제가 혼자서 이 자리까지 오를 수는 없었어요. 옆에 선배, 언니, 오빠들과 그리고 선생님들 때문에 이렇게 오를 수 있었는데 그분들께 이제 차차 찾아뵈면서 고맙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네. 스케이트를 다시 신으실 건가요?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처음에 재밌어서 시작을 했거든요. 이런 하얀 빙판 위에서 제가 스케이트를 갖고 놀 수 있다는 건 정말 신기한 일이어서 저도 그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도 스케이트는 할 것 같아요. 만약에 후에 이제 가족을 꾸려서 이상화 선수의 아이들이 태어났어도 그 아이들이 만약에 가서 엄마의 유전자를 받아서 빙판에 너무 가고 싶다라고 하면 신기겠습니까? 그건 안 시킬 것 같아요. 왜요? 왜냐면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운동량이 많이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정말 힘들게 했었거든요. 정말 여자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남자 오빠들 하는 프로그램을 다 했었기 때문에 그게 너무 힘든 기억이 많아서 안 시키고 다른 스포츠를 찾아보지 않을까요? 다른 운동도 힘든 건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에 안 힘든 건 없지만 그래도 스케이트도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 전신 운동이기 때문에. 제가 이성호 선수 훈련하는 거 보면 놀랐을 때 정말 남자 선수들이 또 들기 버거워하는 거를 들면서 또 그걸 참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는데 그런 힘듦을 아이들한테는 물려주고 싶진 않다. 물론 그 아이들이 하고 싶다면 시킬 수는 있는데 그렇게 혹독하게 시킬까요? 네. 그리고 가장 본인이 돌아가더라도 난 진짜 이거는 너무 싫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운동 중에 난 정말 너무 이거 시키는 감독님 너무 싫었다 이런 거 혹시 있어요? 저는 사이클에 타이어 매달고 1시간 도는 게 너무 싫었어요. 왜냐면 그때 30도인데 그것도 밖에 여름에? 아스팔트 위에서 운동을 하는 건데 정말 더 덥잖아요. 그리고 잘 안 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운동이 제일 힘들었어요. 그때 예전에 보니까 그 산 비탈길 같은 거 올라가잖아요. 강원도 저쪽에서. 네, 그 운동이 가장 힘들었군요. 네, 진짜 힘들었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수로서는 이제 세계 선수권, 네. 또 올림픽 우승, 세계의 기록 이 세 가지 목표를 다 이뤘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상화의 제 2의 인생에서의 목표나 꿈 혹시 생각한 게 있어요?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목표를 잡은 건 없어요. 왜냐면 제가 10대 때부터 30대가 될 때까지 그 목표를 정해왔기 때문에 제 남은 인생에 대해서는 차차 생각할 문제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목표를 잡고 매진하고 싶진 않아요. 지금 어제 은퇴를 하고 나서의 이 삶을 어느 정도 누린 다음에 목표를 잡고 싶습니다. 하루하루 더 평범해지고 싶은 게 꿈이겠군요. 네, 여유로운 생활. 여유로운 생활.
네. 아직까지도 이상화 선수보다 더 빨리 달린 스케이터는 없는 거잖아요. 세계 기록은 깨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저보다 빠른 선수들을 몇 명 나타났더라고요. 그래도 아직 그 기록을 깬 선수는 없으니까. 네. 아직까지는 이상화 선수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선수이기 때문에 0.01초라도 어떻게 보면 더 빨리 달려야 하는 이제 빙판이었는데 이제 내려왔으니까 네. 더 이상 시간을 줄이지 않아도 되니까요. 네. 앞으로 제2의 인생에서는 편안하게 천천히 즐겁게 여유 있게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평범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라네요. 어디 보고 할까요? 여기 그냥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선수 이상화는 어제부로 은퇴를 했지만 앞으로의 제 2의 삶도 기대해 주시고요. 여태껏 많이 응원해 주셨듯이 네, 더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